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은 아직도 뜨거운데 몸이 예전처럼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잠을 청해보지만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그 묵직한 밤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손을 잡고 농담도 던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스킨십이 이제는 머뭇거림과 불안으로 가득 차버리면 남자는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나는 이제 끝난 건가 하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피로가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자신감과 부부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혈관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올해 85살이고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 환자분들의 건강과 부부 관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지키는 일을 해온 의사입니다. 병원 진료실과 상담실, 강연장을 오가며 직접 만나 온 분들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이나 광고가 아닌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술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혈관을 돌보는 방법, 그리고 작은 한 방울이 어떻게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살의 B씨는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약간만 높을 뿐 큰 병력도 없었고 친구들과 가볍게 소주 한두 잔 나누는 게 삶의 낙이라고 말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문을 닫고 앉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몇 번 실패하니까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하겠습니다. 병원에 오는 것도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심장은 버텨주고 있었지만 혈관 나이를 계산해보니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 더 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변화는 남자로서 끝나서가 아니라 혈관이 먼저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지나가는 길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B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이내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럼 아직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속으로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혈관이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 것이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성의 힘은 나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고 피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지가 진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우리가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젊어질 수도 더 빨리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잔을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시는 방식과 함께 넣는 무언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길은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소주 한 잔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마시고 있는 그 한 잔 속에 작은 발효에 한 방울을 더함으로써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과
의학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온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남자의 자신감, 부부 사이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강한 혈관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번쯤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를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남성이 나이 들어 약해진다는 오해 뒤에 숨은 진짜 이유, 즉 혈관과 내피세포, 그리고 피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실 겁니다. 둘째, 소주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발효의 한 방울을 활용해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30일, 60일, 90일 동안 몸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혈관 나이는 과연 몇 살쯤 될까? 내 마음의 나이와 내 몸의 나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만약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아직 내 몸이, 내 삶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한 가지 생각,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진실부터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예전 같을 수는 없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나이 뒤에 숨어있는 다른 진짜 이유가 있을까? 남성 기능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이 오래된 믿음은요,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상담해온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 가운데에는 나이만 보면 이제 내려갈 때가 됐겠구나 싶은데 실제로는 아주 활발하고 부부관계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이미 마음과 몸이 일찍 내려앉아 버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아니라 몸속을 흐르는 혈관의 나이가 남성의 힘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50대, 60대, 70대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유지돼 있으면 70대에도 여전히 의욕과 자신감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일찍 굳고 막히면 50대에서도 벌써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고민은 남자로서 끝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먼저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피세포를 혈관의 문지기라고 설명합니다. 이 문지기가 건강하면 필요할 때 문을 열어주고 쉴 때는 살짝 닫아주면서 피의 흐름을 잘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이 내피세포를 도와주는 중요한 신호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영어로는 NO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열어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위까지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이 물질이 줄어들면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잘 열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피가 예전처럼 빠르고 강하게 가지 못하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성 기능의 문제는 단순히 기력이 떨어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혈관의 스위치가 예전처럼 잘 켜지지 않는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이 나이를 먹기 시작할 때 몸은 생각보다 일찍부터 작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저녁에 가볍게 산책할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다음 날까지 유난히 피곤함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용히 숨기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면 반응이 더디거나 절정에 도달하기가 전처럼 쉬지 않은 경우입니다. 욕구는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험 말이지요. 이런 변화는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골반 쪽으로 가는 혈류가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전형적인 혈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기능 저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빙산 위로 드러난 작은 꼭지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면, 기운, 집중력, 감정 상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과 뇌혈관까지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몸 밖으로 티가 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남성 기능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혈관이 보내는 경고 알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알람을 무시하면 뒤늦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 알람을 계기로 생활을 정비하면 아직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몸소 겪고도 다시 되돌린 분들이 있습니다. 71세의 한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셔서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조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무려 85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죠.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실제 나이보다 10년 넘게 더 늙은 혈관을 달고 사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6주, 12주만 해도 혈관 나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분과 함께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속도와 방식, 저녁 식사 후에 짧은 걷기, 잠드는 시간, 그리고 혈관을 도와주는 몇 가지 발효식품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극단적인 금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혈관이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6주가 지난 뒤 다시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먼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젊어진 건 아니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아내와의 사이도 조금씩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혈관 나이도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성 기능의 변화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제는 혈관을 좀 돌봐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끝났다 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술, 특히 소주와 같은 술은 혈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말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혈관과 남성 기능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시는 방법과 함께 넣는 작은 한 방울만 바꾸어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 술과 혈관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끊어야만 건강해진다면서요. 박사님,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늘 한 번 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끊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장년, 노년의 남성에게 술은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랜 친구를 대신해주는 존재이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과 사회,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저녁 소주 한두 잔이 오늘도 하루 잘 버텼다는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냥 다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삶에서 하나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줄여야 하는 걸 알지만 마음과 생활은 그렇게 간단히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술자리는 단순히 마시는 행위만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족에게 말 못한 속마음을 술김에 겨우 꺼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는 말을 듣지 못한 대신 소주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토닥이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장년 남성에게 술은 단순한 해로운 것이라기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끊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아무렇게나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술이 혈관에 주는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 안에서는 동시에 여러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복해서 마시다 보면 혈관 안쪽을 지키는 내피세포가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문지기 같은 존재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혈관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숙취의 원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혈관과 세포에도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술을 자주, 많이, 빨리 마실수록 혈관벽에 작은 상처와 찌꺼기가 쌓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마치 오래된 고무호수처럼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피가 흘러가야 할 순간에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결국 온몸의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술의 단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내피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고 탄성을 잃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겹겹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만 보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의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긴장된 심박을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을 천천히 기울이면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물질들도 함께 분비됩니다. 그 결과 지나치지만 않다면 일시적으로 혈류가 좋아지고 기분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입니다. 한 잔만 하려던 것이 어느새 이왕 마시는 김에 더가 되고 천천히 음미하려던 술이 습관처럼 빠르게 넘어가다 보면 이롭던 요소는 사라지고 해로운 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술 자체를 선악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속도로 마시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속에 마시는 것입니다. 속에 음식이 거의 없을 때 술을 들이키면 알코올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혈관과 간이 단번에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혈관과 내피세포가 받는 충격도 큽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빠른 속도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잔을 비우라는 분위기, 원샷을 요구하는 농담 섞인 압박. 이런 것들은 혈관 건강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마시면 몸이 알코올을 어느 정도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면 혈관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견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술과 함께 기름지고 짠 안주를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튀김, 기름진 고기, 짠찌개와 안주들은 그 자체로도 혈관에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혈액은 더 끈끈해지고 혈관 안쪽에는 지방과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술로 풀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날 때 마시는 술은 처음에는 위로 같지만 사실은 몸과 혈관에는 2배의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이미 혈관을 수축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내피세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부담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술을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먼저 지금 어떻게 마시고 계신지부터 함께 들여다봅시다 라고 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느냐, 마시느냐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내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마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술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적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도구가 됩니다. 잘 다루면 관계의 온기를 지키면서도 혈관을 보호할 수 있고 무심히 다루면 삶의 위안이 혈관을 해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술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지키고 오히려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시는 방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잔 속에 무엇을 더해 넣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세면 좋을지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료실에서 박사님, 술을 완전히 끊으라면 그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세대. 그리고 지금 중장년 노년의 한국 남성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창 모임에서, 오래된 친구와 둘이 마주 앉은 저녁에서 술잔은 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한잔 합시다라는 말 속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위로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홀로 마시는 소주 한두 잔은 그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는 작은 의식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수록 잔을 채웠다, 비우는 그 움직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되곤 합니다.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의사가 그냥 싹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처방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마음, 문화와 관계를 함께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무조건 끊으십시오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을 바꿔봅시다라고요. 술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술이 혈관에게 가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오히려 조금은 덜 해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소주 한 잔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속도로 어떤 안주와 함께 어떤 마음 상태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혈관이 받는 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혈관 친화적 음주법입니다.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작은 준비를 하나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잔을 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먼저 드세요. 양은 대략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지 않게, 그러나 위를 살짝 덮어줄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따뜻한 물은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급하게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춰줍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준비 하나만으로도 술이 혈관과 간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술의 종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건배를 하고 눈치 보며 한 번에 털어놓고 또 채워주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그때마다 급격한 파도를 맞게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 잔을 3모금, 4모금으로 나누어 천천히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 사이에 물도 한 번씩 섞어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됩니다. 혈관과 내피세포 입장에서는 폭우 대신 약한 비를 맞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안주에 대한 선택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짠탕, 튀김, 기름진 고기를 한꺼번에 몰아넣는 습관은 혈관을 이중으로 힘들게 합니다. 알코올과 지방, 염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액은 더 끈끈해지고 혈관벽에는 더 많은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걸 전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상 가득 튀김과 기름진 음식만 올리기보다 채소가 곁들여진 안주, 너무 짜지 않은 단백질 위주의 안주를 함께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기라도 지나치게 짜고 매운 양념보다는 조금 담백한 조리법을 택하고 곁들여 나오는 나물이나 샐러드를 함께 드시는 식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위와 혈관이 느끼는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끝나는 끈요. 끝난 후에 1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뒤 바로 소파나 침대로 향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면 집에 도착해서나 모임이 끝난 뒤에라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천천히 걷기를 권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도와지고 알코올이 정체되지 않고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4가지는 어렵고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마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을 한 걸음씩 조정해 봅시다 라는 제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주일이 아니라 1년, 3년, 5년 동안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의 한 환자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게 술을 끊으라고 하시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젊을 때부터 거래처, 회사, 모임을 술로 다져오신 분이었고 은퇴 후에도 친구들을 만나는 거의 유일한 자리가 여전히 술자리였습니다. 이분께 저는 단호하게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휴대폰 메모장 제일 위에 이렇게 적어 두셨다고 합니다. 술 전 따뜻한 물 1컵 천천히 덜 짜게 끝나고 10분 걷기. 처음 한두 주는 자꾸 깜빡해서 중간에 물을 마시기도 했고 모임 분위기에 휩쓸려 속도가 빨라질 때도 있었지만 자책하지 않고 다시 메모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은 다음날 아침이 예전보다 덜 괴롭습니다. 숨도 좀 덜 차고요. 우리는 그때 혈관 관련 수치들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도 조금 더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술을 마신 다음 날 하루를 거의 버리는 날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전에도 가벼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술을 끊지는 않았는데 몸이 덜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분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원칙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완전 금주가 어렵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줄고 수면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마시는 방식뿐 아니라 잔 안에 무엇을 조금 더해 넣을 것인가를 제안해 왔습니다. 소주를 끊지 않고도 그 한 잔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넣는 방법입니다. 바로 발효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발효된 한 방울이 혈관에게는 전혀 다른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한 방울이 어떻게 혈관의 나이와 남성의 자신감을 동시에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발효만이 혈관을 씻어내는 힘을 가지는지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같은 마늘인데, 같은 식초인데 생으로 먹을 때와 발효해서 먹을 때 몸이 느끼는 반응이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속이 한결 편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손발이 전보다 덜 차갑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몇몇 분들은 검사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발효 때문일까요? 하고 조심스레 묻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발효라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포의 세계에서부터 혈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숨은 과정을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효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폴리페놀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패 같은 성분으로 발효가 진행되면 구조가 더 정돈되어 우리 몸이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변하고 함량도 늘어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안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벽이 덜 상처받고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숨을 쉬는 환경이 정리된다는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둘째는 유기산의 생성입니다. 유기산은 우리가 음식에서 느끼는 은은한 새콤함을 만드는 주인공이지만 맛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쌓이기 쉬운 노폐물을 정리하고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좁아지려는 길을 조용히 쓸어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이라고요. 유기산은 혈관이 불필요하게 조여지지 않도록 긴장과 수축의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항산화 효소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스트레스와 노화의 자극을 받는데 이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어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항산화 효소입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효소들이 더 안정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되고 세포 하나하나가 덜 지치게 됩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혈관의 탄력과 순환감, 피로돼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효의 힘이 혈관을 어떻게 바꾸는가? 핵심은 내피세포와 산화질소, 즉 NO입니다. 혈관이 열리고 닫히는 스위치를 쥐고 있는 존재가 바로 NO입니다. 발효액 속 유기산과 폴리페놀은 내피세포를 자극해 NO를 더 잘 만들어내도록 돕습니다. 잠들어 있던 스위치를 가볍게 두드려 깨우는 것처럼요. NO가 충분히 생성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더 잘 열리고 피는 몸의 중요한 부위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위 역시 결국 이 NO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염증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을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성 염증은 크게 아프거나 눈에 띄지 않지만 혈관벽을 오래도록 조금씩 손상시키고 그 자리에 딱지처럼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발효식품 속 성분들은 이 조용한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을 단번에 끄는 소화기는 아니지만 잔불을 줄이고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방관 같은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효식품들이 이러한 작용을 할까요? 먼저 흑식초와 홍초입니다. 곡물이나 과일을 오래 발효해 만든 이 식초들은 유기산과 아미노산,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혈액 속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붙은 찌꺼기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도록 돕습니다. 물에 적당히 희석해 식사와 함께 마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흑마늘입니다. 원래도 건강식으로 유명한 마늘이지만 발효를 거치면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자극적인 냄새와 매운맛은 줄고 항산화 성분은 늘어납니다. 흑마늘은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키는 요인을 완화하고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 생강입니다. 생강 자체가 원래 순환을 돕는 식품인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 위에 부담 없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됩니다. 손발이 차갑고 혈류가 느린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에 풀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발효 양파와 무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과 유기산은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장이 편안해지면 전체 염증 수준도 내려갑니다. 이는 곧 혈관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이어지지요. 김치나 간단한 피클처럼 일상 식탁에 올리기 쉬워 부담 없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발효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혈관이 숨쉬는 환경을 정돈하고 회복시키는 힘을 지닌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지나치기 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효의 힘을 우리가 마시는 소주 한 잔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지점, 발효와 술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그냥 발효식품을 따로 먹으면 되지. 굳이 소주에까지 넣어야 하나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함께해온 소주 한 잔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그 안에 우리 몸을 돕는 무언가를 살짝 얹어주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 잔이라도 내용물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느끼는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숙취의 주된 원인이고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발효액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일부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날뛰는 알코올 찌꺼기를 조금은 매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발효액 한 방울을 곁들이면 다음날 머리가 덜 무겁고 간이 받는 스트레스도 조금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살짝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되려 혈관이 수축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를 계속하면 이 수축과 확장의 패턴이 혈관에게 큰 피로를 안기게 됩니다. 이때 발효 성분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유기산과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 안쪽 환경을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면서 급격한 수축과 긴장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칠 때 방파제가 파도의 힘을 조금은 낮춰주는 것처럼 발효는 술이 가져오는 혈관의 흔들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분명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발효액 한 방울이 혈액의 흐름, 특히 골반 쪽 혈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발효액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의 점도가 서서히 변합니다. 너무 끈적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적당히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다리와 팔뿐 아니라 골반과 아랫배 쪽으로도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실 때 그 배경에는 바로 이 골반 혈류의 문제, 즉 피가 얼마나 부드럽게 그곳까지 도달하느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효액 한 방울은 이 흐름을 돕는 작은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분 중에
68살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일을 열심히 해오셨고 퇴직 후에도 가게를 도우며 바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였지만 속 이야기를 꺼내실 때는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 마셔도 다음날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이틀이 걸립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자니 그게 더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소주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매일 마시던 양을 조금 조절하고 그 한 잔에 발효액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흑초와 발효 양파를 섞어 만든 비교적 구하기 쉬운 발효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6주만 해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먼저 달라진 건 숙취였습니다. 이상하게 예전처럼 머리가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이 덜 무겁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주가 지나자 저녁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올라가도 예전에는 그냥 쓰러지듯 누웠는데 요즘은 아내랑 잠깐이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생겼습니다. 6주가 되어 다시 만나 뵈었을 때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관 관련 수치를 다시 살펴보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고 간 수치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컸습니다. 몸이 예전보다는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덜 무겁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피곤해서 피하던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핑계를 덜 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발효액 한 방울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실천한 걷기 수면, 식습관의 작은 조정들,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다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소주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그 한 잔의 발효라는 조용한 힘을 더해준 것이 이분의 혈관과 몸 전체에 꽤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크게,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하지만 꾸준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발효의 한 방울과 마시는 방식을 어떻게 30일, 60일, 9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 계획으로 엮어갈 수 있는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 로드맵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원리를 내 삶의 습관으로 옮기는 방법, 이제 함께 그 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원리를 실제 내 삶의 습관으로 옮겨놓는 첫 단계. 저는 이것을 30일짜리 혈관 시동 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싼 약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하고 있던 일상에 아주 작게 방향을 틀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30일 후에 몸과 마음은 분명히 지금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익숙한 소주 한 잔입니다. 소주를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그 한 잔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저녁에 술잔을 채울 때 그 안에 발효액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흑초든 발효 양파액이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몸에 맞는 것을 골라 소량만 섞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를 받게 됩니다. 알코올만 들어올 때와 달리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서 오늘은 조금 도와줄 친구가 같이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셈이지요. 둘째는 저녁에 10분을 따뜻하게 바꾸는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후나 술자리가 끝난 뒤에 10분만 걸어봅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땀이 날 정도로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하루 동안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내 혈관을 위해 10분을 선물했다는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10분이 몸속에서 정체되려던 피를 다시 한번 돌게 만드는 시동키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지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새벽에 눈이 떠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제대로 못 자는데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혈관은 생각보다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잠의 길이가 조금 짧더라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눕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30일 동안만이라도 가능한 한 자기 전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이후에는 TV나 휴대폰 화면을 조금 덜 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는 몸을 쉬게 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면 혈관도 조금씩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이 되어야 겨우 몇 모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려면 적당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물병을 들고 다니며 계속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그리고 저녁 식사 때 한 컵 정도만 의식적으로 챙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깨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이 네 가지를 해야 할 일 목록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내 혈관에게 30일 동안 선물해주는 작은 습관 4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주 한 잔에 발효의 한 방울을 더하는 것, 저녁 10분만이라도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일정하게 맞추려 애써보는 것, 그리고 하루에 4번 정도 호흡을 고르며 물을 마셔주는 것. 언뜻 보면 너무 사소해서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30일 정도 쌓이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피로감의 완화입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허리가 뻐근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면 4주쯤 지나면서 오늘은 어제만큼 힘들지 않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몸이 조금 덜 가라앉는 느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아침 컨디션의 변화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도 눈을 뜨는 느낌이 예전보다 덜 칙칙해지고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조금 수월해지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느낌보다 오늘은 뭘 해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혈관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혈액이 조금 더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면 단순히 다리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 힘이 쌓여야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30일 동안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소주에 발효, 액 넣는 걸 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0분 걷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을 탓하기보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혈관은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보내준 신호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시동을 잘 걸어두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힘있게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60일, 90일째를 향해 어떤 변화를 추가로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부부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연결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일 동안 혈관의 시동을 천천히 걸어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려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몸이 작은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60일,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의 새로운 리듬으로 자리 잡는 90일쯤이 되면 단순히 조금 덜 피곤하다는 수준을 넘어 삶 전체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혈관 재생과 남성성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60일 지점입니다. 시동 단계에서 발효 한 방울, 걷기, 수면, 물 습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기에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더해볼 차례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와 시금치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우리 몸이 산화질소, 그러니까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물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3, 4회 정도만이라도 샐러드, 나물, 스무디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려보시면 좋습니다. 반찬 한 가지를 살짝 바꾸는 정도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밤늦게 먹는 기름진 야식들은 혈관 벽에 보이지 않는 자극을 계속 남기게 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은 줄여보자 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 5회 먹던 야식을 2회로 줄인다든지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식의 작은 조정입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이 조금씩 내려가고 그만큼 혈관이 숨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60일 동안 하나 더 더해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복부 이완 호흡입니다. 거창한 요가를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을 편안히 기대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먼저 올라오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 다음 입이나 코로 길게 내쉬면서 배가 가라앉도록 해줍니다. 이 호흡을 하루에 5분만 해도 골반과 하복부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쪽으로 향하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율신경이 정돈되기 때문에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60일이 지나면 몸은 이제 예전처럼 막 몰아붙이지 않는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면 그 안을 흐르는 호르몬의 균형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약이나 주사로만 조절되는 물질이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혈관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잘 돌고 밤에 조금이라도 깊게 쉬고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이 풀리면 몸은 이제 다시 일해도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조금씩 회복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60일 즈음에서 느껴지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90일, 즉 약 3달을 향해 갈수록 이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혈관이 꾸준히 좋은 자극을 받으면 단순히 막힌 곳이 조금 뚫리는 정도를 넘어 탄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붓던 다리가 덜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던 분들이 요즘은 한두 정거장은 걸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손발이 덜 차갑고 계단을 오를 때의 느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몸이 버티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때쯤 저는 환자분들께 골반과 하복부를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나씩 더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동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굴려보는 동작, 엉덩이와 허벅지 뒤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5분이라도 아랫배와 골반 주변 근육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다시 쓰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자극이 쌓이면 해당 부위로 가는 혈류가 더 활발해지고 남성으로서의 감각과 자신감도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90일이 가까워지면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달래던 분들이 조금씩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네요. 아내와도 예전보다는 편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혈관과 호르몬 상태가 안정되면 짜증과 무기력이 줄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거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대화와 눈맞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83세의 남성분도 이런 과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한숨을 먼저 내쉬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발버둥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속마음에는 여전히 아내에게 미안함과 미완의 아쉬움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30일, 60일, 90일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발효 한 방울, 걷기, 물, 수면, 노가 풍부한 식단, 하복부 호흡, 그리고 아주 가벼운 골반 운동까지 하나하나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 두셨습니다. 첫 2달 동안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아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달이 가까워지자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혼자서도 산책을 나갑니다. 숨이 그리 차지 않네요. 무엇보다 아내와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게 참 고맙습니다. 검사 수치에서도 혈압과 혈관 관련 수치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였고 무엇보다 몸의 리듬이 노년의 하강 곡선에서 완만한 평지로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바로 새로 만들어진 생활 주기입니다. 나이가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길을 다시 고르게 다지는 데는 충분히 성공하셨습니다. 이처럼 60일과 90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혈관이 기억을 되찾고 호르몬이 리듬을 회복하며 마음이 다시 삶을 향해 열리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 안심하고
예전 습관으로 훌쩍 돌아가 버리면 혈관은 다시 예전 길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혈관을 다시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쌓아도 매일 반복되는 몇 가지 실수가 그 효과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면 혈관은 다시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모르게 하고 있었던 실수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더 잘 돌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빠르고 차갑게 마시는 술입니다. 얼음을 가득 넣은 잔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는 습관은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혈관에게는 꽤 큰 충격을 줍니다. 차가운 알코올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내피세포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 습관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술을 따르기 전에 한번 손으로 잔을 잡아 온도를 느끼고 한 모금씩 천천히 넘기는 것입니다. 얼음을 조금 줄이고 적어도 두세 모금에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받는 충격은 훨씬 줄어듭니다. 나는 오늘 천천히 마시기로 했다는 약속을 스스로와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빈속에 마시는 술입니다. 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소주를 들이키면 알코올은 거의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간과 혈관에 곧바로 부담을 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먼저 한잔하고 먹죠라는 분위기에 밀려 습관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대체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라도 먼저 따뜻한 국 한두 숟갈, 밥 조금 또는 간단한 반찬이라도 먼저 입에 대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에는 집에서라도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하나라도 드신 뒤에 나가보세요. 조금이라도 속에 깔고 마신다는 원칙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혈관과 간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 부족, 특히 골반과 하체를 거의 쓰지 않고 지내는 생활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이동도 차로만 한다면 다리와 골반 쪽 혈류는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은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서서 골반을 부드럽게 앞뒤로 굴리는 동작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TV를 보면서라도 하복부와 엉덩이 주변 근육을 깨워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 골반에 5분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늦은 취침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눈과 머리는 스마트폰과 TV에 붙잡혀 새벽까지 깨어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혈관과 호르몬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회복은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잠이 계속 밀리면 그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이때 바로 일찍 자라는 말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어가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조금 멀리하고 조명을 살짝 낮추고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시며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갑자기 2시간, 3시간 당기려 하지 마시고 10분씩만 앞당겨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그런 작은 변화에도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스트레스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화나고 서운함이 쌓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면 그 스트레스는 혈관 안으로 스며듭니다. 심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내피세포는 계속 긴장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잠깐 내려놓는 습관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은 조금 풀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만 말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약물 남용입니다. 특히 즉각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며 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 약을 자주, 오래 복용하는 것은 혈관과 내피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약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을 모른 채 아무 약이나 오래 쓰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꼭 필요한 약은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지키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약을 덧붙이기보다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바꾸기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실수는 건강검진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괜히 가서 나쁜 소리 듣느니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혈관과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참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리 작은 이상을 발견해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올해는 심혈관 중심, 내년에는 다른 항목 중심으로 나누어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있다 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7가지 실수를 돌아보고 나면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저 중 몇 가지는 계속 반복해왔구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이것부터 바꿔보자 라고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혈관을 돌보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말을 건네드리고 싶은지 마무리 이야기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다음 90일,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조용하지만 중요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도록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은 거창한 비법도 기적 같은 치료도 아닙니다. 남자의 강함은 나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혈관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나이를 탓하지만 정작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발효의 한 방울, 저녁에 1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같은 소박한 변화들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환자분이 떠올랐습니다. 72였던 그분은 처음엔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울 만큼 자신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혈관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고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분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 번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하나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발효액 한 방울부터 시작해 걷기, 식습관 조절, 하복부 호흡까지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피로감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산책 약속이 다시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는 한마디가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혈관이 달라지면 삶의 속도도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조심스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발효의 한 방울을 여러분의 하루에 더해보시겠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과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활력, 그리고 관계와 행복은 언제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이미 걸어본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7일, 다음 30일, 그리고 다음 90일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